여러분들 오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BN골드 매일경제 MBN골드 수익률 1위 박근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유튜브 썸네일 처참하다 개미투자자 30전 29패 1승이라더니 1승이라니 이건 이따가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주식은 타이밍이다. 뭐 종목이 좋고 나쁜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높게 사면 뭐 손실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위에 부재 주력주 누적 수익입니다. 누적 수익 70% 오늘 달성을 했는데, 자, 오늘 시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이 차트에다가 이렇게 선 긋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제 이런 데다 이렇게 이렇게 선을 긋고, 선을 이렇게 긋고, 그거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좀 전회로 갔을 때는, 요렇게 됐을 때는 선이 또 이렇게 그어지지가 않죠. 실제로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걸 맞추는 거긴 한데, 차트적으로 보면 사실 바닥은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이제 경제지표 관련된 거 몇 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데,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가운 또 우리 얼굴들이 보이는구나. 이름들이 또. 시장에 대한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그렇게 큰 낙담도 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좀 약간 유의미 있었던 부분은 요런 이제 거래량의 증가인데, 사실 거래량이 왜곡이 좀 돼 있죠. 오늘 쌍방울 거래가 어떻게 됐지? 쌍방울 거래소죠. 쌍방울이 1억 4천만 주 터지면서 거래소 쪽에 어떤 거래량 왜곡이 좀 있었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사실 올랐죠. 201 모르는 게 거래량이 증가가 됐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전의 거래량에 비하면 사실 아직도 상당히 모자라지만, 예전의 거래가 사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았을 뿐이지 평균적인 거래량 보면은 아직 좀 모자라긴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 회복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고 가실 게 뭐냐면,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완전히 시장을 뒤엎는 흐름은 나오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철저히 선수들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레벨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 아닌 것들도 있지만 레벨을 이제 정하잖아요. 이지 모드, 중간, 그다음에 하드, 이렇게 그런 레벨을 정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게임을 하는데 이지 모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지 모드로 할 것이냐, 노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드 모드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하드에 상응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표 몇 개 보면서 시장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참하다 개미투자자 30전 29승 1승이라니,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전적이 아니라, 이제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동학개미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이 서학개미들은 사실 예전에 테슬라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주식에서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을 주니까, 요즘 삼성증권에서 이제 낮에도 매매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세계 최초라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구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스템인지는. 근데, 일단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횡령, 배임, 이런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실 때, 이제 네임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쪽이 좀 가깝고,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보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미국 쪽 주식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낫고, 또 미국은 상한가가 없잖아요. 하루에도 몇백 %가 올라가고, 주식 사는데 다음날 보면 마이너스 90%가 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그게 이제 미국 주식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은 그래도 좀 익숙하고 이게 한데 과연 어떤 주식들을 우리 동학개미 분들과 서학개미 분들이 매매를 했길래 30전 29패 1승이라고 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서학개미 왼쪽에는 서학개미들의 분들의 주요 매매 종목 가장 많이 산 종목, 오른쪽에는 동학개미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가장 많이 산 주식 1분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15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도 15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이제 테슬라. 요거 하나만 수익이에요. 요거 하나만 수익이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서학개미 분들 사신 거, 뭐 애플, 엔비디아가 좀 전일 많이 빠졌죠. 네, 지금 가장 핫한 반도체 주식이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뭐 그 배당주 쪽 성향이 강하긴 한데, 알파벳, 그 다음에 로블록스, 우리나라 주식의 어떤 NFT 뭐 이런 붐을 일으켰던 게 로블록스죠. 로블록스 그 다음에 무슨 소프트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SML, 인텔, 넷플릭스, 아이온큐 뭐 요런 리비안 관련주들. 리비안 차 하루에 2대 만드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네. AMD 요런 리사수로 지금 전 세계 남자분들 중에 가장 핫한 여자가 아이돌이나 무슨 뭐 팝스타 그 영화배우가 아니라 리사수죠. AMD 리사수. 네. 수장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냥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종목군들, 삼성, SDI, 두산중공업, 뭐 기아, 크래프톤 아직도 뭐 바닥 박박 끼고 있죠. IP가 원 IP이기 때문에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크래프톤의 가장 큰 문제는 원 IP라는 마이너스 40% 대단하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삼성전기, LG생활건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코스닥 시총 1위인데 사실 뭐 셀트리온이 코스닥 1위 자격이 없는 거지. 에코프로는 코스닥 1위 자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서부터 물려도 에코프로비엠에서 물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크게 한번 갔죠. LG 요즘에 좀 약간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오는 척. 카카오뱅크는 뭔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SK 뭐 아이테크놀로지 이건 뭐 주가가 다른 2차 전지들과는 좀 약간 많이 틀리죠. 거의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30전 합쳐서 30전 29패 그 다음에 1승은 이제 테슬라. 테슬라는 여러분들 그 자동차 기업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고, 보면 뭐 SKI 테크놀로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죠. 실질적으로는 LG생활건강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힘들 것 같고, 삼성전자 요즘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답답하긴 한데 삼성전자는 종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요 두 개는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가끔 쓰는 용어인데 유명한 말이죠. 화무 11호, 권불 10년. 크게 한번 간 주식들이 더 크게 가려면 더 큰 게 필요한데 그게 사실 부재한 상황이긴 하죠. 그 다음에 뭐 금리와 관련돼서 성장주들에 대한 약세다. 눈만 뜨면 나오는 얘기긴 한데 요런 것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타이밍,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입에 회자될 때 산다는 거죠. 종목들은 다 좋죠. 종목들은 다 좋고 다 크게 한 번씩 간 기업들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 입에 이제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그 주식은 거의 주식으로서 상승 탄력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락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종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줍줍이라는 단어예요. 저기 이제 뭐 30, 40대 회사원들 많이 가는 커뮤니티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몇 번째 가는 커뮤니티 가면 뭐 떨어지면 그냥 뭐 줍줍 타이밍 그러면서 죄송한 말이지만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근데 주식은 좋고 나쁜 주식이 있는 건 맞죠. 좋은 주식을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저는 책을 뭐 한 120권 정도 어렸을 때부터 읽긴 했는데 지금은 책을 안 읽지만 왜 그런지 책에서 배울 게 없어. 근데 워렌 버핏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 근데 조금 덜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은 굉장히 쉽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를 좋은 가격에 사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사는 것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이고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러냐면 이미 좋아져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려면 굉장히 큰 게 필요하고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 물론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하면 그때 어떤 뭐 동학개미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이런 거였죠. 이게 지금 뭐 어이없이 빠진 거니까 지금 쌀 때 사놓으면은 이제 올라간다. 근데 그거는 쌀 때 사서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글로벌적으로 많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도 올라간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익률 1위였었어요. 여기 파란색 구간. 코로나 이후에 올라간 거를 지수 올라간 거 보면 미국 주식도 우리나라 주식 못 따라갔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 전 세계 1등이었었어요. 요런 시장이 다시 좀 왔으면 좋겠고 올 수도 있겠지만 올 이유는 사실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무슨 말이냐 종목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왜 하는 거냐면 싸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싸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사람들이 입에 회자가 되면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럼 나도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누구는 뭐 5배, 6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지만, 고점에서 물려서 혹은 떨어지는 것을 줍줍이라는 어떤 좀 아쉬운 그런 단어들을 좀 써가면서 그냥 다시 올라가겠지.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줍줍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었어요. 그 정부 제재 나왔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 뭐 카카오가 뭐 하루 동안에 뭐 개별주들 빠지듯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줍줍 타이밍 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매수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빠지는 뭐 아직은 뭐 저점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뭐 사실 카카오가 싸다 비싸다 논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 뭐 메타 플랫폼이나 페이스북이죠. 그다음에 구글, 뭐 알파벳 이런 애들이 대부분 펄을 한 40 정도, 30 정도 주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퍼가 한 40 정도 되는 상황인데 다시 올라가려면 예전에 언택트 대장주였지만 지금은 이제 뭐 언택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게 필요한데 그 특별한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요거 한번 잠깐 보면 사실 지금 금리를 갖고 어떻게 시장이 호들갑을 좀 떨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차트에다가 선을 그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차트에다 선을 그은 건데 좀 다르게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볼까요? 선을 다 여기까지라고 선을 한번 그어보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거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 메모장을 좀 가리고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선이 이렇게 그어진단 말이죠. 선이 이렇게 그어지죠. 실질적으로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만약에 지금 여기 메모장으로 가려놓은 구간이 현재라고 했을 땐 지금 제가 그어놓은 파란색 선이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진행이 이렇게 돼요.
진행이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뚫었단 말이에요. 2000년도에 뚫었단 말이에요. 그 하락 추세선을.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냐? 여기서 금리 얘기가 지금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락 추세선을 뚫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뚫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금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이 추세선은 다시 금리가 안쪽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해놨고 이미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걸 기정사실화 두고 시장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들이 몇 천억, 몇 조 원을 다루는 그 투자자라면 사실 금리를 신경을 써도 되겠지만,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톤다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금리라는 것은 지금 이게 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정상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금리가 너무 낮잖아. 사실 실질적으로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인데 정상화의 어떤 초기 국면이지, 정상화 초기 국면이지 시장이 우려할 정도로 금리가 오른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거죠. 길거리 지나다니면 우리 곽티슈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보통 크리넥스라고 표현을 하는 곽티슈가 있는데, 길거리 지나면 그걸 막 무료로 나눠주는 거야. 무료로 막 나눠줘, 곽티슈를. 그래서 집에서 곽티슈를 쓰다가 또 필요하면 나가서 무료로 받고 했는데, 어느 날서부터는 500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좀 억울해 보이는 거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하지만 금리라는 거는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선택권을 준단 말이에요. 선택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라는 건 시장이 투자자한테 선택권을 준단 말이에요. 너 채권 할래? 아니면 주식 할래? 아니면 그냥 시장 불안하니까 관둘래? 투자? 이런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게 금리예요. 하지만 지금 양적 긴축은 좀 얘기는 좀 많이 다르다. 하지만 이 전에 찍었던 영상과 좀 말이 반복이 되는데, 내용이 양적 긴축을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하진 않는데, 인플레이션에 잡히고 그러면 속도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건데, 속도 조절도 하고 양적 긴축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소극적 긴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천지개벽할, 물론 시장이 좀 힘들겠네 라는 느낌은 계속 줄 겁니다.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시장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올라야지만 주식을 할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느낌은 안 줄 거라는 거지. 하지만 이런 시장의 경고음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금리, 그 다음에 지금 양적 긴축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죠? 물가입니다.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금리를 올고 양적 긴축을 하는 건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주 예전 자료인데 최근 자료를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파란색 선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 주식시장 다운, 소비자 물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 상승. 여기는 같은 구간이죠. 소비자 물가 떨어지는데 주식이 좀 같이 떨어졌어요. 이거 아주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 소비자 물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 다운. 근데 주식시장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변하지만 그 심리는 계속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물가가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시장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지고 진행이 됐다. 이거는 원리적으로 맞는 거죠. 우리가 경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구간인데, 물론 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디폴트 된 구간이다. 최근 거를 한번 잠깐 보면,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많지만, 그 위쪽에 이제 타이틀도 나와 있지만, 상관관계는 있지만 약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 볼까요?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올라갔을 때 주식시장 떨어지고, 주식시장 좀 떨어지고. 하지만 요 구간을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사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도 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맞아 떨어졌네요. 물가 올라갈 때 소비자 지수가 굉장히, 요때는 911 때였을 것 같아요. 911 때.
그다음에 지금 최근 자료는 좀 아니지만 여기 오른쪽에 지금 제가 마지막에 그어놓은 부분은 물가와 주가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굉장히 좀 약해졌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로 발굴을 해서, 지금 이제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자, 삼전 그 시세 크게 한번 줬죠. 뭐, 카카오 줬죠. 그 다음에 현대차 줬죠. 뭐, 2차전지, 2차전지에서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은 뭐, 사실 뭐, 엔솔밖에 없긴 하지만, 2차전지 시세 크게 한번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100%, 20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종목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든 매수를 하든 해서 그 종목에 내가 분석한 게 빛을 발할 때까지 끈질기게 갖고 가는.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 이제 이런 거 할 수밖에 없겠죠. 쌍방울 이런 거. 오늘 뭐 KB투자 발 빼면서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래량이 1억 4천만 주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내일 좀 반등 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매수를 할 수 있는 날은 이날밖에 없었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날 점상하고 다음날 요 위아래 윗골이 긴 날, 이날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쌍방울이 뭐 쌍용차를 뭐 물론 요날 뭐 밑골이 달았을 때 상한가에 받쳐놓고 살 수는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갖고 가는 거를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분석도 아니고 거기서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지. 남선 얘네는 그 SN그룹이 그 엔터 말고 SN그룹이 뭐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가 주가가 제일 견조해. 우리 쌍용차 인수 관심 없어, 안 할 거야, 우리 거기 인수전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분명 SN그룹이 밝혔는데, 얘네가 주가가 가장 견조해. 좀 약간 여수상한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은, 얘도 거래소구나. 코스닥은 그럼 뭘로 뭐 이렇게 거래가 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금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많이 회복은 못 해줬지만 거의 시초가까지 회복해준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올라가기를 저는 경제방송 볼 때 내일은 뭐 시장이 좋길 바라면서, 아니면 오늘 왜 떨어졌나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나는 왜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시장이. 시장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긴 한데, 지수로만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밀렸던 구간이죠. 2월 초, 그 다음에 3월 초, 요 구간 뚫고 나서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괜찮았고, 이제 딱 그 구간에 걸쳐 있는 구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긋고 요거 위에 있어야 된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요거 깨면 안 된다, 요런 거는 이제 뭐 방송에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뭐 전략을 짜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주식시장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다음 장 한번 보면, 자, 시장이 예상을 하는 앞으로의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그 다음에 온기, 그 다음에 2023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서 시장,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경기와 관련된 어떤 그 향후의 어떤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 안 들리세요? 다시 소리 한번 끄고. 네, 들리죠? 네. 소리가 중간에 잠깐 좀 죽었는데, 다시 하면, 우리 이제 퍼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여기 퍼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뭐, 싸진다는 얘기긴 한데, 뭐, 아무튼, 뭐, 그 다음에 2분기서부터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가 된 게 기업 가격에 전가가 된다. 기업 실적의 전가가 아니라 왜 가격을 썼는지 모르겠네. 이익률이 좀 하락이 되고 경기가 둔화가 돼서 뭐 상품이 안 팔린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3분기에 뭐 성장이 둔화가 되고 물가 상승률 둔화가 되고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급격스러운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거지.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기와 기업 주식시장에 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죠. 그거는. 근데 지금은 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물가는 올라가도 나쁘다고 좀 그렇고 내려가도 나쁘다고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건 유가도 마찬가지고. 기업이익 둔화. 우리나라 시장은 유가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은 유가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유가, 수출 증가율, 코스피는 거의 새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이제 쿼터서부터 하락을 할 것이다. 연준의 오버킬 너무 뭐 오버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온다. 자, 이거는 뭐 시장에서 예상 시나리오긴 한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 이걸 한번 뒤집어 보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들이 앞으로의 어떤 시장, 경제의 방향성을 예상을 해 놓은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상황도 예전에 이런 길이 나왔어야지,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앞전으로 가보면 2001년으로 다 바꿔보자. 물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있을 수 있긴 한데, 이거를 2021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어떤 보고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보고서가 과연 맞았을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자, 이게 나왔어. 앞으로 지금 금리도 올리고 양적 긴축도 하고 뭐 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믿고 있고. 근데 숫자를 하나씩만 좀 빼보자고요. 그러면은 과연 누군가가 여기다 이렇게 뭐라고 써놨을 거 아니야. 그죠? 2021년도 1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그럼 내년까지 진행 상황, 예상 상황을 얘기해 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그 근거랑 어떤 결과를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과연 있었을까? 맞았을까? 여러분들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런 건 없거든. 실제적으로 맞지도 않고. 뭐 있긴 있죠. 근데 지금의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유가 상승이 어떤 가속화된 건 맞지만 사실 유가라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르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유가가 사실 1년 전서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요 구간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별하게 오른 것일 뿐이지, 유가는 그 전서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야. 40불서부터 130불 찍을 때까지.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그럼 1년 전쯤에 유가가 오를 거를 예상을 해서 1년 전쯤에 유가가 오를 거를 막 오르기 시작하는 요럴 때 1년 좀 더 됐죠. 요때 앞으로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론 저 때도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 근데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높아질지는 나온 보고서는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뭐 우려를 해야 된다 뭐 요런 게 얘기가 나오긴 했었었는데, 그죠?
실질적으로 저때 이런 류의 보고서가 나왔을 때 지금 상황을 예상을 한 게 있었냐 말이에요. 보고서들은 나오고 향후 경기나 경제, 뭐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건 항상 나오지만 맞은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좀 오버센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는 것도 일개 사람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본인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 보면 우리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었었는데 거의 1200개 넘겼던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1024개로 끝났는데 오늘 저희 포트 중에 반은 올랐어요. 오늘 뭐 좋았어. 우리 포트만 봤을 때 하락장인지 모르겠던데. 근데 정리를 할게요. 물론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가져야 됩니다. 시장은 경고음을 계속 주거든. 그게 뭐냐면 이때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도 찍었지만 조기만 확대를 해보자. 2018년도가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이 2008년도에 처음 생기고 나서 2008년도 여기에서 양적 완화가 처음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양적 긴축을 한번 해봤던 어떤 테스트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요 2018년도가 양적 긴축을 10년 만에 처음 했던 해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무역 전쟁으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구간이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면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주식과 시장은 과거에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그게 미래에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걸 전혀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래가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뭐 차트 보는 분들 뭐 저는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 보는 사람들이 왜 보는 거예요? 차트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하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타임머신 타고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만약에 뭐 이런 뭐 어떤 예전에 제가 있던 방송국에서 무슨 뭐 그런 것만 하는 전문가가 있었었는데 제가 굉장히 웃었어요. 속으로 진짜로 무식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지.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패턴이라든가 우리가 무슨 뭐 패턴 뭐 캔들 차트에도 무슨 패턴 그러잖아요. 자, 요거 요렇게 되면 다음날 오르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걸 믿는지 아니면은 방송을 보고 공개 방송을 보고 들어온 회원들이 그거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거지.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그 전문가도 수준이 낮은 거고 회원도 수준이 낮은 거거든. 아주 단편적인 예를 갖고 내가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현관문 앞에서 끈이 풀렸는데 그날 비가 왔다. 그러면은 신발 끈이 풀리면 무조건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를 거 아무것도 없거든. 그 다음에 무슨 뭐 5일 선이 무슨 뭐 20일 선이 뭐 어떻게 돼갖고 60일 선을 뭐 돌파를 하고 그럼 뭐 주가가 오르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걸로 돈을 번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진짜 1억 드리겠습니다. 진짜 1억 드릴게요. 그거는 100개, 200개 중에 불과 몇 개의 예외적인 흐름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주가 차트를 보면서 돈을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래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거 생각을 하는 거 무식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을 그 증거 자료 있으신 분은 주세요. 1억 드릴게요. 진짜로. 대신 뭐 10개, 20개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가 맞았다고 해서 그게 맞았다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18년도에 약간의 양적 긴축이 있었어요. 약간의 양적 긴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 흐름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미국 중국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닝에 굉장히 많은 타격이 갔던 구간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뭐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했어. 이게 어제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딱 이렇게 됐다. 그럼 뭐야?
자, 우리나라 시장 뭐 역시 강하게 반등 좋습니다. 뭐 이제 바닥 잡고 전 저점에서 지지해 주면서 이제 시장 다시 전고점 돌파 예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틀 동안 하락이 좀 심했는데 여러분 이제 고생 안 하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 강하게 반등 좋습니다. 뭐 웬걸? 그런 줄 알았지? 그런 줄 알았는데 잘 반등 주다가 이렇게 또 왔단 말이야. 자, 이번에 전 저점 뚫고 내려가면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자, 뭐 거래량도 없이 좀 떨어졌고, 오늘 장대 양봉 저는 뭐 내일 다시 반등 줄 거로 생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바닥 잡았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줬다. 뭐 그러면서 다음날 올랐네. 자, 역시 뭐 예상대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견조하고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할 수 있는 뭐 좋은 시장이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는 떨어지는 구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떨어지는 길이나 폭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건 떨어지는 기간이거든. 떨어지는 기간. 그래 이렇게 떨어졌어. 아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했던 게 요 자리에요, 요 자리. 2018년도 기준으로 엄청 위죠. 네. 계속 떨어졌어요. 조금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저점 잡고 올라가나 보다 했다가 뭐 맞았어? 코로나 맞고 박살나고 주식도 굉장히 싸지고 이제 미국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 엄청 좋아지고 하여 이때는 뭐 어이없이 빠진 종목군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코로나 때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이때 이토마토에 있었을 때인데 이때 회원분들이랑 뭐 이렇게 큰 무리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종목 발굴해서 올라가는 거 취하고 뭐 약간 떨어지면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때 빨리 빠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뭐 이때 뭐 찍으면 뭐 다 올라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이 시장에서 근데 지금 시장이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2008년도에 시작을 했던 양적 완화를 Q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처음 양적 긴축이 왔던 데가 요해다. 그럼 지금도 뭐 그럼 뭐 이렇게 저때 살짝 양적 긴축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양적 긴축을 예고를 하고 5월 달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5월 달서부터 스타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베팅을 하느냐? 개인적으로 양쪽으로 다 베팅을 하지 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 절대 기대면 안 되고요. 종목을 발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좋아질 수 있는. 뭐 어떤 기업이 좋아지느냐? 다른 거 뭐 있어요? 실적이죠. 실적이 뭐 100억 나왔는데 120억 이렇게 나오면 지금 시장에서는 안 움직여요. 뭐 한 200억 나왔는데 뭐 400억이 나온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시장에서 느낌 좀 준단 말이야. 오늘 우리 주력주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오늘 난 우리 포텀 봤을 땐 지금 하락장 같지가 않아 실질적으로. 근데 누적 수익으로 우리가 40% 근처에서 40% 약간 밀렸을 때 일단 한번 팔고 절반 정도 팔고 오늘 기준으로 35% 정도 수익을 찍었는데 동시효과에서 좀 한 1% 밀더라고. 왜 밀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종목분들 흐름을 보면 제가 차트를 보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똑같은 그 초코파이인데 1,000원에 팔 때 사는데 그걸 막 500원 600원에 팔아. 그러면 사죠. 당연히 산단 말이야. 뭐 백화점 세일할 때도 막 그 뭐 10시 반에 문 여나? 앞에 줄 서고 막 그래요. 뭐 세일하면은. 이거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좋아지는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기업이 이렇게 싸졌을 때 이거를 과감하게 매수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데서 물린 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요 조금 더 올라간 거 여기서 차익 실현은 이만큼의 수익을 바라는 거죠.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좋은 기업이 좋아질 기업이 떨어졌는데 그럼 거기서 여기에서 줍줍이라는 단어 나와줘야지. 줍줍이라는 단어. 근데 이 좋아질 이미 좋은 기업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미 좋은 기업들은 누구나 다 아는데 좋아질 기업은 사람들이 찾는 걸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 40% 근처에서 절반 익절하고 사실 이번에 시장 폭락하면서 사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40% 수익 내고 절반 정도 거의 고점에서 팔았어요. 완전 고점은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다가 빵 올라온단 말이죠. 사실 근데 그 기업을 여기에서 하락했을 때와 우리가 40% 정도 익절했을 때와 똑같은 기업이에요. 난 그 기업이 더 좋아질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눈을 딱 감고 봐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실적 빵 터지면서 뭐 어제도 초급등 나오고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시장 대비해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가장 최근에 이수페타를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가격이 이거를 뭐 수익을 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가격이 요 정도가 우리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 정도가 우리 가격인데 제가 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 방송 말고 다른 방송국에서 뭐 소위 뭐 저도 전문가긴 한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목을 상담을 할 때 제가 몇 번 봤어요. 저는 원래 경제 방송을 안 보지만 뭐 이런 때 뭐 이런 구간에서 상담하는 거 봤는데 뭐 이런 기업을 왜 하고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좋게 얘기한 요즘에야 뭐 이렇게 오피셜로 기사들이 꼽히고 막 뭐 공장이 뭐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다. 생산 능력보다 지금 수주 받은 게 더 크다. 이게 기사가 나오니까 이걸 사람들이 좋다 하는 거지.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종목군들 보면 회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우리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오피셜로 나온 게 없는 걸 전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실질적으로 난 이런 것 때문에 이 종목이 뜰 것 같다.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브리핑하고 들어가면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쌍방울 뭐 남선알미늄 뭐 이런 데서 수익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이거 끝나고 다음 종목에서 비슷한 거 살 텐데 거기서 과연 그 수익이 지켜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난 시장이 뭐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막 뭐 이런 식의 느낌만 아니면 난 주식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지나갔어. 요런 식의 느낌만 아니면 난 종목 발굴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승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이런 시장만 왔으면 진짜 절할 것 같아, 시장한테. 네. 진짜로. 그러니까 난 시장 상승을, 저는 원래 어렸을 때 매매할 때, 뭐 시장, 뭐 보지는 않았거든요. 텍스트도 안 봤었어요. 지금 오른쪽 아래 뭐, 코스피 26.34포인트 뭐 떨어져 있다. 코스닥 뭐, 8.01% 떨어져 있다. 이렇게 텍스트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 맨 밑에. 난 저를 안 봤었어요. 볼 이유가 없거든. 왜 봐? 근데 지금은 이제 회원분들 리딩 하면서 시장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틀어놓고 보긴 하는데, 어렸을 때 안 봤다고. 뭐, 시장이 좋은데 내 종목이 떨어지면 뭐 걱정 안 할 거야? 시장이 떨어지는데 내 종목이 좋으면 뭐, 전략이, 그냥 종목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제 종목만 봐야 돼요. 종목만. 무슨 종목? 좋아질 종목. 좋아질 종목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저는 이게 뭐 사실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수익이 났을 때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회원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칭찬해 주지 마시고 고맙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회원방에서. 수익 나면 우리는 고맙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굿샷 한마디면 돼요. 우리 모두 잘했다는 거죠. 네.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잘한 건 있겠지. 근데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그걸 믿고 목표가까지 갈 때 좀 지루한 구간도 있을 수 있고 뭐 주식이란 건 그런 거죠. 네. 뭐 약간 힘든 구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은 있으면 안 돼. 내가 그 종목을 왜 샀는지 그 이유에 대한 믿음은 갖고 가야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샀으면 이거 팔았어, 진짜로. 차트만 보고 샀으면 혹은 차트만 보고 보여있으면 이거 팔았단 말이에요. 이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수 마찬가지지. 차트를 보고 못 들어가는 자리에서 우린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이게 우리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서 두 번 수익 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할까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 그 고민은 하지 마요. 뭐 현금 비중을 늘리고 이거는 그냥 딴 나라는 얘기야.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가 없어.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가치주가 뜹니다. 성장주는 위험합니다. 그럼 내 포트에 과연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딱딱 반토막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주식들이 그렇게 많나? 그래 많지 않거든.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인 종목군들도 있고 성장주이면서 가치주인 종목 똑같은 말이지만 뭐 애매모호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면 반 이상은 내가 봤을 때 애매모호해. 근데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누가 포트가 막 있는데 이제 성장주는 위험하고 가치주가 갑니다. 그러면 포트를 싹 정리해갖고 가치주 뭔지 찾아갖고 포트를 가치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 그건 그냥 말이야. 말.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말이야. 종목 TV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를 보면 뭐 거기서 나오는 종목 언급하는 거 보면 한 달이면은 뭐 우리나라 전 종목 다 살 것 같아요. 종목을 압축을 시켜야죠. 압축을 시키고 뭐 이거저거 찔러보는 건 괜찮고 어제 공방에서 그저께구나 일요일이구나 뭐 예전에 어떤 회원분이 그러신 적도 있어. 우리도 테마주 좀 합시다. 뭐 테마주 제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테마주 가장 저점을 잡는 걸 보여드렸잖아. 실제로 회원들 리딩하는 거를. 바른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치 테마주 탔을 때 2011년도에 두 번째 탔나? 가장 핫하게 움직였을 구간. 여기서 매수한 거 문자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매수한 거. 뭐 일반 따라잡는 어떤 뭐 급등주 매매 달인이라고 하는 따라잡는 거 좋아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데서 최소한 사거든. 뭐 저런 데서 샀어도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이런 거 과연 따라잡은 분들 어떻게 됐을까? 물론 내가 봤을 때 이거 내일 올라갈 것 같긴 해. 근데 크게 문제지. 이런 거 불안해서 어떻게 갖고 가요? 그죠? 에디슨이 70배 올랐단 말이야. 에디슨이 70배 올랐어. 그러니까 쌍방울도 인수전에 참여하면 이게 70배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물론 에디슨도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차트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냐 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70배인데 저걸 1000만원 샀으면 7억이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 자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날은 사실 이날이 처음이죠. 네.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죠? 굉장히 높아 보인단 말이야. 아우 저거 물리면 끝도 없겠다. 굉장히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이게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엄청 저점으로 보여. 그죠? 네. 이게 차트가 원래 그런 건데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좋긴 한데
이거는 이런 종목군들은 차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로 하는 건데 그 정보가 개인 투자자까지 야 내가 에디슨 뭐 쌍방울 이거 정보 남선 알면 정보 아는데 그 사람이 알면 전 국민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면 전 국민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로서 효력이 없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가장 많이 줄이고 손실을 가장 빨리 줄이고 본전을 빨리 찾고 빨리 회복하고 수익을 그 다음에 이제 손실에서 본전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손실일 거란 말이에요. 일단 본전 찾아야죠. 한 번에 수익으로 가려면 안 돼. 물론 손실에서 본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게 좋아진 걸 사면 안 돼요. 좋아진 걸 사면 안 되고 좋아진 걸 사면 안 되고 좋아질 종목을 사야 돼. 좋아질 종목을. 좋아진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돼. 좋아질 종목. 그래야지 최소 수익이 50%, 100%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 여쭤볼까요? 주식의 신이 나한테 질문을 딱 하는 거야.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똥땡땡아, 너 내가 종목을 하나 확실한 걸 주겠다. 주식의 신인데 떨어질 거 주겠어요? 주식의 신이 없지만, 뭡니까? 내가 너네 땡땡땡 종목을 하나 준다. 대신 뭔가요, 주식의 신님?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다. 뭔데요? 네가 이걸 사면 1년 동안 딴 주식 절대 못 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반대로 그 종목을 올인을 하라는 소리겠죠? 올인. 대신 수익률은 50%다. 넌 이걸 사면 집 팔아서 사든 땡빛을 내든 무조건 수익은 50%야. 1년 동안 갖고 가야 돼. 대신 딴 종목 절대 못 사. 여기에서 저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힘드신 분들은 저걸 선택을 하겠지만 아마 상당수의 2,000달러, 3,000달러 정도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거 안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난 1년에 50% 이상 수익 낼 자신이 있거든. 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 한번 자, 잠시만요. 서원과 유세 전화가 왔네요. 자, 여기 나는 50% 확정 수익을 원한다. 아니다. 나는 1번이죠. 1번. 나는 1년에 한 100%, 거의 200%까지 수익 낼 자신이 있어. 자, 에디슨 같은 거 하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요? 자, 여러분들 선택 한번 해보세요. 뭐 하실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나는 50%의 확정 수익을 노린다. 아니, 근데 이거는 다른 주식 절대 못 사. 그건 올인이야. 100%, 200%. 그쵸? 2번 누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1번 누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 이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HTS 키셔갖고, 지금서부터 1년 전으로, 우리 HTS 보면은 이렇게 날짜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수익률 확인할 때,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날짜 이렇게 정해놓고 수익률 손실 얼마인가. 지금서부터 2021년 4월 13일, 바로 1년 전이죠? 해서 100%, 200% 내 계좌 전체가 커졌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전 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액 계좌들이야 사실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긴 하지만 저는 아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99.9%는 지금서부터 1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봤을 때 계좌 자체가 5천이면 1억, 1억이면 2억이 되신 분들은 아마 계시지만 물론 그 이상의 수익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나중에 보실 때 나는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1년 전의 계좌와 내 계좌를 지금 확인하면 돼요. 요거는 모르겠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면은 난 당연히 2번이었겠지. 왜? 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매매했을 때는 상한가 안 가면은
주식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우리나라 연속 점상 기록 세운 것도 제가 매매를 했는데, 근데 뭐 너무 일찍 팔아갖고 샀는데 뭐 연속 점상 기록되었던 종목이었죠. 최근 한 20년 내에. 근데 뭐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보다는 뭐 다른 거긴 한데, 저는 지금은 이건데, 저도 어렸을 땐 이거 뭐 일말의 여지도 없이 이거였었어요. 난 그때 뭐 너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나고 봤으면 이걸 할 걸이라고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1억으로 시작하셨는데 1억 8,500이시라고요? 너무 잘하신 거지 그럼. 우리나라 상위 0.1%.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내 종목이 떨어진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의 99%는 시장 영향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의 99%는 지금 시장 영향을 받아서 시장 영향을 하락을 해 있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나머지 1%는 의미 있는 종목도 있고 뭐 계잡주일 수도 있으니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러한 주식이 사실 뭐 굉장히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일요일날 제가 찍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시죠? 선광이라는 종목인데 그 다음에 무슨 이거 아니고 대성홀딩스, 이런 종목 선광이나 대성홀딩스 굉장히 지루하지만 난 뭐 이런 주식을 발굴해서 갖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에디슨 EV 이게 뭐 주식인가, 실질적으로는 끝이 안 좋잖아, 그죠? 이 10배 올랐거든요. 근데 대성홀딩스가 10배 오른 거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랑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종목을 갖고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솔직히 이런 종목을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해.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손실이시라고요? 그러면 1번이라고 하셨어야죠.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그 제안을 드리면, 뭐 신규 포트를 지금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저희 포트들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9% 종목들이 시장 영향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시장이 안 올라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주력주가 누적입니다. 누적. 지금 현재는 약간 40% 조금 안 되는 수익률, 35% 오늘 장중에 찍었는데, 팔았다 다시 샀기 때문에 누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포트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물론 이런 시장이 다시 온다라고 하면 뭐 그냥 주식이라는 이유만 갖고도 올라가니까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런 시장을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건상 기대를 해서도 되고 안 되고, 절대 저런 시장 안 와. 절대로 안 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러프한 하락장이 오면 나는 뭐 이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러프한 이렇게 반등도 주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저는 가장 원하는 시장이 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상반의 흐름. 뭐 올라가면 뭐 생유 베리 좋고, 그죠? 근데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시장이 여건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해왔던 대로 이제 종목을 계속 발굴을 해서 저는 종목을 확정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 주식의 신 얘기를 왜 했냐면, 뭐 기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고, 파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저는 종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주력주라는 건 최소 50, 그 다음에 미니멈 50, 그 다음에 100%, 이 정도 목표로 종목을 갖고 가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매매도 하고 시초가도 들어가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계신 종목이 시장이 올라오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런 시장은 이제
조금 뭐 마음을 놓고 봐야 돼요.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종목으로 승부를 봤을 때 확실해야 되겠죠. 왜? 신규인님이 들어오시면 손실난 종목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 포트로 기존 포트일 수도 있고 신규일 수도 있고 그죠? 제가 해왔던 대로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시장 때문에 고생을 그만하시고 그냥 저한테 약간의 월급만 주시면 돼요. 돈을 주고 저한테 벌어달라고 하는 느낌이나 뉘앙스가 아니라 저를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페셜 리스트를 고용을 하는 거지. 스페셜 리스트를. 그렇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포트에 아마 대부분 손실일 거예요. 계좌도 손실이고 종목도 손실이고 바꿔야 되니까 그거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규 종목 지금 리스트가 5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더 싸지면 들어가든가 아니면 거래량을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컨택한 종목이 매수하기 전에는 떨어지면 속으로 솔직히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더 싸졌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뭐 LS 세미콘 같은 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 네. LX 세미콘 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은 사실 저도 힘들지만 분석에 의하지 않으면 이런 구간들 절대 살 수 없죠. 네. 가장 좋은 게 요런 자리들인데 오르는 중간에 요런 자리들 더 떨어질 것 같아. 물론 여기 뭐 여기서 받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이런 분석을 했으면 이런 자리에 대해서 과감하게 들어가 줘야 되거든. 싸니까 싸졌으니까 단기적으로 요런 자리들 마찬가지고 요런 자리들 이날 샀으면 거의 최저점이잖아 최근에는 그죠? 네. 종목에 분석이 없으면 저런 자리에서 살 수가 없어요. 후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3년 매매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자 1번 자 직장인 분들 그냥 뭐 과장님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문자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불안하다. 시장이 불안하다. 시장이 불안하다. 종목이 걱정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불안해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불안해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 뭔가 바꿔야 되겠죠? 액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액션. 그럼 저를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를 고용하시고. 3번. 현금이 많다. 현금이 많다라고 해서 지금 종목군들이 많이 싸졌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미 올라간 종목은 절대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가장 위험한 종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싼데, 시장이 떨어져도 우리 요 주력주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많지는 않습니다. 현금이 많은 분들이 지금 승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하면 안 되고, 좀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해왔던데요. 저는 좀 약간 뭐 아집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곤조가 있는데 주식은 곤조가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돈 벌기 힘들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남들도 다 힘들고 나도 힘들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남들이 힘들고 나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앞으로는 남들만 힘들고 나는 좋으면 되잖아. 그게 어디서 나오냐? 종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목에서. 뭐 이상한 테마주 뭐 잡으면 내 인생 한번 핀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열심히 하다 보면 시장에서 주는 그 선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직장인 분들도 되시고 뭐 전업 투자자분들도 방에 들어오셔갖고 좀 재밌게 얘기 나누면서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저도 뭐 교육도 좀 가끔 시켜드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초보인분들은 너무 좋지. 초보자분들 왜 좋냐? 우리나라 최고의 아카데미를 주거든. 20시간짜리. 이건 꼭 보셔야 되는 거죠. 꼭 보셔야 돼, 이거. 전문가들도 가입해서 받아가는 아카데미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힘든 장, 저는 우리 방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자를 많이 드리고. 보람 없는 고생은 하지 말자. 이제 뭐 고생 중인데,
보람 없는 고생은 하지 말자. 고생은 뭐 주식은 올라가도 고생이고 얼마나 올라갈지 팔면 더 올라갈지 그것도 걱정하는 것도 고생이고 떨어지면 뭐 얼마만큼 떨어질지 다시 회복해 줄지 걱정하는 것도 고생이고 할 수도 있죠. 뭐 해야 되고 주식은 힘든 거니까. 하지만 결국 이게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쵸? 야, 마중 멀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1분기 실적 완전 퀀텀인데 점프인데 2, 3, 4분기 더 좋아지지. 안 좋아질 수가 없지 지금 현재. 전방 산업이 최고 호황기가 지금 최고 호황기가 하반기인데 이건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야. 전방 산업의 최고 역사적 최고 호황기가 하반기란 말이야. 이거 관련된 기업에. 근데 1분기서부터 이미 좋아지고 있잖아. 그죠? 자, 유튜브 더보기로 그 가입 링크 달아드리고요.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트 보시면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제 얼굴 나와 있는 그 나와요. 그리고 가영가 하시면 될 것 같고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주식이 막 재밌어지려고 하고 있어. 요때는 사실 재미없었어. 솔직한 얘기로 이때 무슨 주식이 재밌어 이때. 네. 이때 왜 주식이 재미있을 리가 없지 이때는. 그죠? 재밌어지고 있어.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엑셀 한번 밟아 봅시다,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회원수 많은 방이 수익이 많이 난다고요? 수익이 많이 나서 회원수가 많다고? 그럼 나 전문가 하나 거기 가입할게. 네. 대한민국 수익률 1위라고 자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